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보험보장연구소의 고정욱 소장입니다. 2019년 4월 9일 오늘의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뉴스 읽어드리기 앞서서요. 광고 하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4월 15일 날 제가 강남 역삼 WSF 본사 5층 강의장에서 그동안 제가 영업하면서 경험했던 보험 리모델링 핵심과 10가지 영업 기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라고요. 해당 강의는 유료 강의입니다. 보험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 종합검사 첫 타겟 보험사선 하나생명이 유력하다. 첫 타겟으로 삼성생명이 꼽혔는데 즉시연금 관련 법정 공방 문제로 타겟 수사 같은 것이 됐지 않을까 해서 그런 오해를 사기 싫어서 하나생명으로 첫 타겟을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하나생명도 즉시연금 지급 관련해서 법원에 재판 중이고요. 그리고 즉시연금 관련해 소비자 보험사 간 법정 다툼이 있는 부분 종합검사 대상에 제외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외할 거라면 하나생명이든 삼성생명이든 무슨 소용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생명이 첫 타겟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사를 보게 되면 임신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감기 걸려도 약을 잘 먹지 못하죠. 교통사고 나서도 검사나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 결국은 보험금 지급 같은 것들이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실제 정신적 피해 보상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한 것들을 명시함으로써 정해진 진료비와 위자료 등의 지급에 좀 더 소홀하지 않겠다, 피해를 줄이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아 같은 경우가 사망하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민법상 태아는 살아서 출생해야만 권리 능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뱃속에서 태아가 사망을 하게 되면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늘 문제가 되었고 최근에는 태아의 권리도 보호하는 쪽으로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반영을 해서 태아도 생명체라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어느 정도 보상해주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이번에 반영이 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경제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라고 해서 미국의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다양한 수치를 종합해서 타이거 지수라는 걸 발표했는데 이 타이거 지수가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선진 신흥국 등 24개국 모두 다 좋지 않을 것이다. 3년 만에 최소치로 추락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신흥국, 선진국 모두 동반 침체로 이어질 수 있고 올해는 반등하기 어렵다라는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EU 탄소 규제 몸단 피아트 거액 들여 테슬라 배출권 매입했다. 제가 그 트렌드 강의할 때 되게 중요하게 꼽았던 것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이 단지 전기차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어떤 향후 가격 상승이나 이 중요성들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일정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는 차량은 이 차량을 판매할 때 과징금을 내야 됩니다. 또는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되거든요. 최근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도 기사를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이 톤당 2만원 중반 넘어 엄청나게 높은 가격에 상승했다는 내용도 볼 수 있는데 전기차를 판매하는 테슬라는 탄소 배출권이 제로죠. 그래서 탄소 배출권이 남아도니까 이거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환경 규제가 계속적으로 강화되면서 이러한 탄소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결과적으로는 영향들이 이제
점점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피아트 같은 경우가 거액을 들여서 배출권을 매입을 했는데 무려 10억 달러 1조 4천억 이상을 테슬라가 벌어들였다. 지난 3년간 이러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지준율 추가 인하 임박했다는 내용인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 대한 뭐 펀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그리고 좀 기대되는 신흥국 중에 하나다. 그리고 뭐 골목대장이다. 신흥국들의 이런 기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준율 같은 경우 이제 은행에서 예치하는 지급준비금의 적립률을 말하는데 무튼 받은 돈 중에 일부 이거는 제외하고 이거를 뭐 대출해주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쌓아놓는 준비금의 비율을 말하는 건데 이것이 당연히 높아지면 돈이 덜 풀릴 것이고 이것이 낮아지면 돈이 많이 풀리는데 이걸 낮춤으로써 돈을 풀어서 경기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정책을 핀다라는 얘기죠. 그거에 대한 좀 기대감을 보이는 기사고요. 국내 경제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7년 내 최대 증가했다라는 내용이란요. 그 다음에 실업급여 지급액이 2달 만에 또 최고치를 달성했다는 얘기인데 뭐 고용은 경제의 이제를 바라보는 매우 중요한 지표죠. 고용이 발생돼야 임금이 지불이 되고 이런 임금들은 결국은 소비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역할이 되는데 고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가 악순환으로 갈 수 있다는 대표적인 그러한 핵심 지표죠. 그래서 한국 경제에 대한 이제 고용 불안 문제들이 좀 걱정거리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재택 관련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빠지고 덜 오른 코스피, 뭐 중국 30%일 때 8% 올랐다라는 내용인데 대한민국 증시가 다른 신흥국들에 비해서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오르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기준해서 연초 대비 코스피는 8.3% 상승했는데 상해는 30%, 항생은 15.8%, 니케이도 9%, 그 다음에 MSCI 신흥국 지수는 12% 올랐는데 이거에 비해 좀 저조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얘기됐던 여러 가지 이제 뭐 미중 무역 전쟁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뭐 4대 지표들이 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문제, 뭐 수출 문제 등 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원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그 성장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이제 우려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어제 이제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 원화 채권 제외됐다는 기사를 보이면서 채권 시장에 그다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했는데 대략 채권값은 상승하는 그러한 결과가 펼쳐지면서 사실 원화 채권을 빼고 인도, 브라질 통화 채권 남겼다라는 것을 봤을 땐 좀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사실 이것이 대한민국 채권 시장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 어저께 우려했던 것과는 다른 기사 내용을 볼 수 있고요. 기억하시나요? 혹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그린브란트라고 해서 매직 수익이라고 해서 두 가지 지표만을 보고 종목을 선정한 다음에 투자했던 방법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마법 공식이라고 해서 자본 수익률과 이익 수익률로만 기업을 선별해서 주식 투자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듀얼 모멘텀 전략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관성의 법칙이죠. 우리가 자동차에서 먼저 관성의 법칙이라는 건 뭐 다 아시다시피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멈춰 있는 건 계속 멈추려고 하고 있고 움직이는 거는 계속 운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버스 같은 데서 이제 뭐 손잡이를 메고 가다 갑자기 급정거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이 앞으로 쏠리거나 또는 급출발하게 되면 우리 몸이 뒤로 쏠리는 그러한 이제 물리학의 법칙을 말하는 건데 주식시장에서도 이 물리학 법칙이 작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어떤 사람들이 오르는 주식을 사게 되면 거기에 몰려들어서 거기에 이제 힘이 가해진다. 그것을 계속한다라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이러한 물리학 법칙을 적용을 해서 투자하는 어떤 전략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 대한민국에서도 이 그 투자 전략을 갖고 적용을 해봤더니 16년간 1000% 넘는 수익이 났다라고 합니다. 일단 1974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에서 연간 17.43%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이 투자 방법으로요. 그래서 하지만 S&P 500 지수에 미치지 못한 해도 있었다. 이런 해들이 보통 보면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을 때입니다. 물론 이기지 못한 경우보다는 이긴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더 좋은 성과를 냈고요. 이거를 한국에 적용을 해봤더니 코스피 200 지수 수익률에 5배 가까이 앞섰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여기 보시는 그래프처럼 코스피 지수 200 지수보다 훨씬 높게 수익을 냈고요.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듀얼 모멘텀이 적색이 코스피 200 지수가 파란색인데 파란색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는 위기일 때 좀 높게 나타나는 경우를 볼 수 있고 최근 추천 종목으로는 최근 1년 수익률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의 방법들을 또 소개하는 내용의 재테크 전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한국보험보장연구소의 고정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